네, 안녕하세요. 재료 양자물리 14번째 강의 퀀텀 터널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자, 온라인 강의로는 참 오랜만에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제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양자물리와 고체에서의 양자물리에 대한 공부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실제 디바이스와 또 측정 장비에 이제 활용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양자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배리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장벽을 양자 입자가 그 장벽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. 자,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양자 힘을 이용한 그 현미경에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양자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,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양자의 세계에서 적용이 되는 그러한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양자 입자가 자, 우리가 디멘전이 약 3 나노미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작은 그런 스케일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이제 해야 되고요. 자, 우리가 그리고 그 에너지의 그 장벽이 파이나이트한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나노 스케일의 그런 에너지 배리어의 그 장벽을 우리가 그 양자 입자가 투과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. 자,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, 에너지 장벽 그 이전과 에너지 장벽 그 내부와 에너지 장벽을 투과한 그 이후에 각각의 구간에서 파동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풀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 뒤에 좀 나오지만은 자, 우리가 이제 양자 이제 절벽을 양자 그 에너지 배리어를 우리가 투과하는 그 투과율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근사화시킬 수 있냐면 exponential minus 2 kappa L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값으로 우리가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카파라고 하는 값은 배리어의 높이와 에너지에 대한 그 함수가 되고요. 자, 바로 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. 자,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값은 배리어의 위스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배리어의 위스가 너무 두꺼워지면은 투과를 못하게 되고요. 적당히 그 두께가 이제 얇을 때 그런 투과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자, 이 배리어의 두께가 두껍든 얇든 자, 이것이 우리가 고전역학에서의 그 입자라면 우리가 그 포텐셜 배리어를 어떤 그 벽을 만났을 때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입자들도 그 벽을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렇지만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에너지의 그 조건에 따라서는 이 배리어를 투과하는 그런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. 그것이 바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그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양자 터널링 효과의 그 예를 보면은 반도체에서 이제 누설 전류가 발생되는 원인과 관련이 돼 있어요. 자, 이제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그 일렉트로드하고 일렉트로드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에너지 그 배리어가 존재합니다. 주로 이제 산화물 같은 이제 물질들이 그 배리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, 자, 여기서는 이제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디바이스가 작아지고 그 포텐셜 배리어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주 위스가 아주 이제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, 자,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계획되지 않은 그런 전류의 누설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앞서서 메탈의 경우에는 우리가 work function이라고 하는 값을 배웠습니다.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서부터
백큐으로 전자가 탈출할 때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, 우리가 그걸 워크 펑션이라고 불렀는데, 자, 워크 펑션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원래는 이제 전자가 탈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, 실제로 이제 위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 베리어가 이렇게 좀 얇은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자들이 그 워크 펑션을 극복하고 백큐으로 빠져나가는 것 대신에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바로 그 페르미 에너지 레벨로부터 바로 그 터널을 지나서 에너지가 누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거를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자,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레조넌트 터널링 다이오드라고 하는 우리가 다이오드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앞서서 보셨던 베리어와 퀀텀 웰을 적절히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계단 모양의 그러한 베리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퀀텀 웰의 안에 선택적으로, 자, 왼쪽에서는 전자가 오른쪽에서는 전자가 들어가고 그 전자가 또 반대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, 그래서 한쪽에만 이렇게 전자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다이오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원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얇은 그런 퀀텀 웰이 2차원의 그 평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, 자, 이 안에 퀀텀 웰 안에 전자를 트랩 시킬 수가 있죠. 자, 이것이 자, 저 앞과 뒤 사이에 충분히 앰플리피케이션, 즉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퀀텀 웰 레이저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일렉트로드와 아래쪽의 샘플 사이에서 자, 두 개의 그 관계는 서로 그 양자 입자가 서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이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에어가 있게 되는데, 에어가 이제 우리가 그 퀀텀 베리어가 됩니다. 근데 이 거리를 충분히 가깝게 해주면 에어가 퀀텀 베리어의 역할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적당히 이제 에어의 그 세크니스가 잘 조절이 된다면 바로 샘플로부터 다이렉트리 이제 프로브의 일렉트로드로 전류가 통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우리가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샘플로부터 바로 우리가 그 형상에 따라서 정기적인 신호를 이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자, 이러한 그 방법을 우리가 스캐닝, 터널링, 마이크로스코피라고 불러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샘플의 서피스의 그 형상, 그 몰폴로지를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. 자, 이러한 이제 STM의 그 원리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그런 훌륭한 발견이 되고요. 현재는 이제 Atomic Force Microscopy, AFM이라고 하는 측정 장비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양자 역학적으로, 양자 물리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스케매틱 뷰를 한번 보시면은, 자, 리전 1에서는 우리가, 자,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또는 반사되는 양자 입자의 웨이브를 우리가 푸사이 A, 푸사이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데, 이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그 포텐셜의 그 베리어보다도 더 이제 높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조건이 가능하겠죠. 자, 이런 경우를 우리가 케이스 1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. 각각의 이제 리전 1과 리전 2에서 우리가 슈러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, 자, 그때 이제 웨이브 넘버 펑션이 되고요. 자,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, 자, 우리가 이제 들어온 빔과 반사된 빔을 푸사이 1, 그 다음에 터널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빔을 푸사이 2 이렇게 놓고, 자,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바운드리 컨디션이 있죠. 각각의
경계면에서, x가 제로인 경계면에서 푸사이 1과 푸사이 2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. 그 다음 그들의 이제 미분 값도 서로 일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게 되면 우리가 그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컨파인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계수를 정리하고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고요. 우리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자, 배리어의 그 형상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, 자, 우리가 입자의 그 에너지, 토탈 에너지를 녹색으로 표현하고, 그때 이제 웨이브의 그 프리퀀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자,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자 세계에서 퀀텀 일렉트론의 커런트를 우리가 J, 이렇게 커런트 덴시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, 이때 이제 커런트 덴시티를 우리가 Q, 이게 퀀텀 그 기본적인 값이고요. 그 다음 푸사이의 제곱, 그 다음에 H바 K 오버 M,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커런트 덴시티의 정리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양자 세계에서의 모멘텀을 우리가 H바 K 오버 M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근사시킬 수가 있고요. 자, 이거를 이제 앞에서 풀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커런트 덴시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리플렉션의 값은 자 J 인스턴트 들어온 빔과 J 리플렉티드 반사된 빔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자, 이걸 근사시키면 앞에서 이제 보셨던 푸사이 A와 푸사이 B의 그 계수, 그래서 B 오버 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. 리플렉션이. 자, 그 다음 트랜스미션. 자, 터널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빔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, 자, 트랜스미티드. 자, 투과된 그 빔의 커런트 덴시티를 인스턴트. 자, 들어온 빔의 커런트 덴시티로 나누면 되고요. 그때 이제 값은 정리하게 되면 C 오버 A의 제곱이 되고 K2 오버 K1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값을 알 수가 있고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, 자, 우리가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가 트랜스미션과 리플렉션 값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. 자, 이럴 때 이제 좀 중요한 사실이 트랜스미션과 리플렉션을 더하면 어느 순간에든지 그건 토탈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자,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로 본 원자의 그 구조입니다. 이렇게 원자의 구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었죠. 자,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그 포텐셜 베리어보다 작을 경우에도 우리가 앞에서처럼 리전 1과 리전 2로 나눠서 슈로딩거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들어온 빔과 반사된 빔을 푸사이 1, 그 다음에 투과된 빔은 푸사이 2 이렇게 넣고 우리가 또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리플렉턴스는 1이 되고요. 트랜스미션은 우리가 제로가 돼요. 자, 이 얘기가 뭐죠? 우리가 모든 빔은, 자, 이럴 경우에는 다 반사가 된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들어온 빔의 그 키네틱 에너지가 베리어보다도 작을 때는 모든 빔이 다 이 경계에서 반사가 돼서 나가고 투과된 빔은 제로가 됩니다. 그렇지만은, 자, 우리가 그 베리어의 위스가 파이나이트,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고, 작은 경우에는 자, 일정한 빔이 그 터널을 이제 추가를 해서 지나가게 돼요. 이럴 때 트랜스미션은 0이 아닌 이미 어떤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배리어의 높이를 한정을 하고요. 배리어의 그 위스를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할 경우에 자, 슈로딩거 방정식을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 이제 리전 1, 2, 3로 나눠지고 각각의 이제 들어온 빔과 나간 빔, 터널을 투과한 빔과 다시 나간 빔, 그리고 그 완전히 투과된 빔,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빔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나눴을 때 리전 1, 3, 리전 2에 대해서 슈로딩거 방정식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미션을 구하게 되면은 자,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수식과 같은 형태가 돼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
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트랜스미션이 일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퀀텀 터널링 이펙트예요.